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돌은 단단하죠. 눈은 부드럽고요. 잼은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고든 강처럼 느껴지죠. 이런 감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단순히 미시세계의 이상한 특성만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확신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가설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만약 이 우주가 실행 가능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의식이 그걸 관찰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과연 진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정말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것조차 단지 코드 속 한 줄에 불과해서 언제든 쉽게 지워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관측자는 설계자인가? 분명한 건 물질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현실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원자는 사실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부피의 99.99999%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의 원자핵을 축구공 크기까지 키운다고 하면 단 하나뿐인 전자는 무려 약 7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축구장 한가운데 놓인 쌀알과 경기장 밖을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 정도의 차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 사이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빈 공간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전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뚜렷한 실체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가 관측할 때 비로소 어디에 있는지가 정해지는 아주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시간 동안 전자는 흐릿하고 덧없으며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률만 남긴 채 떠다닙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의 벽난로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트리 장식처럼 말이죠. 이건 거의 컴퓨터 게임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화면 속 그래픽은 우리가 볼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죠. 시점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만 옮겨도 보이던 영상은 사라지고 다른 화면으로 바뀌죠. 컴퓨터 세계는 그런 식으로 매 순간마다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임 용어로 말하면 렌더링. 우리가 바라보는 곳만 화면이 그려지고 시선을 돌리면 곧바로 지워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공간도 사실 하나의 인터페이스일 뿐인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란 어쩌면 컴퓨터 코드의 조각들일지도 모르죠. 파고들수록 확실한 현실이라는 개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과학자들이 입자의 움직임을 측정하려 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건 아주 단순한 실험에서 시작됐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블라인드를 통과하는 빛처럼 전자의 흐름을 두 개의 틈이 열린 판에 쏘아보았습니다. 전자라고 하면 입자, 즉 아주 작은 공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전자는 둘 중 한쪽 슬릿만 통과하고 그 결과 스크린에는 두 개의 선이 나타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건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 간선무늬였어요. 즉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해서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나고 마치 자기 자신과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전자가 실제로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직접 관찰해보자. 전자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해 추적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간선 무늬는 사라졌고 전자는 예상대로 그냥 입자처럼 행동하며 두 줄의 선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역설이었어요. 관측하지 않을 땐 전자는 여러 위치에 동시에 퍼져 있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특정한 경로를 택하는 입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물질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 발견이 20세기 물리학계에 안긴 충격은 엄청났고 과학은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슬릿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결국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니까요. 컴퓨터 게임이라면 이런 현상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게임 속 세계에선 플레이어가 보고 있는 부분만 그려지고 보지 않는 영역은 처리해서 제외되죠. 하지만 그게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라며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세계를 현실로 인정해버린다면 우리는 발 디딜 곳을 잃고 자아는 허무 속에서 방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도 더덥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제정신을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외면하고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게임 아니면 슈팅 게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스토커나 콜 오브 듀티에서 줄줄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그냥 하나의 유닛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컴퓨터 코드에 지배당하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 저쪽에서 사라지고 이쪽에서 나타나다.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입자의 행동이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보여준 건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 미시 세계에서는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두 개의 광자를 얽히게 했습니다. 즉, 한쪽의 상태가 즉시 다른 한쪽에도 반영되도록 연결시킨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광자를 추가해 그 양자 상태를 얽힌 광자 중 하나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멀리 떨어져 있던 나머지 광자에 그 상태가 즉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광자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가 한 지점에서 완전히 소멸하고 전혀 다른 지점에서 즉시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 없이 말이죠. 마치 컴퓨터 게임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하나의 포탈에 들어가면 단 한순간 만에 수백 광년 떨어진 다른 포탈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 말이에요. 그게 설령 우주의 끝이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컴퓨터 게임 속 세계에서는 거리라는 개념이 애초에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건 게임이 아니라 실제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현실의 실험입니다. 현재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양자 암호 기술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정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다면 애초에 공간이란 대체 뭘까요? 공간은 이 세계의 근본이 아니라 3D 소프트웨어에 나오는 좌표 격자처럼 그냥 단순한 인터페이스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이 모든 현상은 물리법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자의 상태는 마치 코드 안에 있는 변수처럼 느껴지죠. 이쪽에서 삭제되고 저쪽에서 다시 쓰이는. 이 세계는 물질이 펼쳐지는 무대가 아니라 어떤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시되는 계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거리란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다음에 등장할 현상은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게 될 거예요. 양자 점프, 층이 없는 엘리베이터. 원자 속 전자는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처럼 궤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는 미리 정해진 특정한 에너지 단계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전자가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준위로 순간적으로, 그것도 그 사이 공간을 전혀 거치지 않고 점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층에서 5층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1층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갑자기 5층이 나타나는 엘리베이터를요. 거기엔 이동도 없고 가속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건 오직 시작과 끝뿐이죠.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양자 점프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용어를 빼고 말하자면 마치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이 객체를 상태 B로 이동시켜라 라는 명령어 같은 거죠. 애니메이션도 없고 변화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변수 값을 바꿔치기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건 절대 무질서하거나 엉성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정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자 안에서 허용되는 에너지 준위는 사전에 정해진 값들 뿐이고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그 중간 지점에 머무는 게 절대 불가능하죠.
전자는 여기 아니면 저기 둘 중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자연 속 연속적인 흐름이라기보다 오히려 디지털 논리처럼 이산적인 값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원자 구조에 새겨진 코드. 하지만 양자 점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수수께끼는 바로 원자의 기하학적 구조 그 자체에 숨겨져 있어요.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자 껍질이라 불리는 층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나뉘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은 2, 8, 18, 32 같은 뚜렷한 규칙에 따라 차례차례 채워지죠.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까요? 왜 7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다른 어떤 숫자도 아닌 걸까요? 이 수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물질의 근본에 미리 새겨진 규칙인 셈이죠. 마치 우주가 처음부터 정해진 알고리즘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자 핵에는 마법수라고 불리는 특정한 양성자 수나 중성자 수가 있는데 그 수일 때 핵은 유난히 안정적이 됩니다. 이 수들은 다양한 원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이것도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반복해서 사용되는 코드 조각 같은 걸까요? 스핀, 궤도각 운동량, 에너지처럼 입자의 성질을 결정짓는 양자수조차도 아주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전자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자는 프로토콜, 즉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일련의 조건에 철저히 묶여있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섬뜩할 정도로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생명도, 화학도, 생물학도, 심지어 의식조차도 모두가 원자 안에 새겨진 알고리즘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죠. 이 코드에 단 하나의 오류라도 생긴다면 분자도 DNA도 심지어 생각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계 미국인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이며 MIT 교수인 맥스 태그마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수학적 구조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브라운 대학교 교수인 제임스 게이츠는 끈 이론의 방정식 안에서 이진법 컴퓨터 코드와 놀라울 만큼 유사한 구조, 정확히는 디지털 기술에서 사용되는 오류 수정 코드와 비슷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자연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수식에 따라 하나하나 계산되어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로서의 세계일지도 모르죠. 물질 없는 물질. 우리가 테이블을 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단단하다고 느낍니다. 돌을 손에 들면 이건 분명한 물질이라고 의심 없이 믿게 되죠.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고요. 입자는 작은 구슬도 아니고 세상을 구성하는 블록도 아닙니다. 입자란 사건입니다. 우주 전역에 펼쳐진 보이지 않는 양자장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번쩍임 같은 것이죠. 전자도 양성자도 광자도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양자장 안에서 생긴 국지적인 흔들림에 불과합니다. 마치 수면 위에 있는 잔물결처럼 물결이 일어나는 동안엔 분명히 존재하지만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실체는 그 안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각각의 장은 우주의 모든 장소에 그것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자의 장도 광자의 장도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어디에나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자라고 인식하는 건 이 광대한 배경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딸깍하고 일어나는 미세한 반응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단단함은 양자장과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진 우리 의식에 맞춰진 편리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건 우리의 인터페이스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환상인 거죠. 잘 생각해보면 이건 물질적 현실이 아니라 그 기반이 물질이 아니라 범용 코드로 구성된 가상 머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사용자에게 보여지기 위해 그려진 인터페이스의 시각화일 뿐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 우리는 양자 방정식의 아름다움에 끝없이 매료되고 장과 대칭성의 본질을 끝없이 토론하며 복잡한 역설들 속에서 단순한 해답을 찾으려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역설이 너무나도 정돈된 하나의 전체상으로 수렴되기 시작하고 동시에 너무도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원자는 대부분이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입자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확률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간도 결국은
단순한 인터페이스일 뿐이에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어왔던 거리조차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한다고 여겨졌던 물질이란 것도 사실은 장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하나의 효과에 불과한 겁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마치 엄격한 논리 규칙에 따라 짜인 시나리오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생각이 문득 스쳐갑니다. 이건 물리학의 역설이 아니라 어쩌면 시뮬레이션의 매뉴얼이 아닐까? 혹시 우리는 양자세계의 법칙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작동하는 최적화된 알고리즘뿐인 곳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여기가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한 번이라도 세상의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나면 더는 이전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손에 들린 돌도 더 이상은 그저 돌로만 느껴지지 않게 돼요. 내 인생은 진짜일까라는 질문은 이제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마주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진짜 살아있는 인간인가요? 아니면 단지 실행되고 있을 뿐인 코드 한 줄에 불과한 존재인가요? 만약 이 우주가 프로그램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오싹한 질문, 이 환상의 세상을 당신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그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이 순간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 건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